있습니다. 아, 이게 진짜 봐봐요. 이게 맛없어 보이는지 맛있어 보이는지 보세요. 자, 일단 아침. 근데 이게 그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루에 충분한 단백질을 먹어야 돼요. 단백질이 벽돌 같은 거여가지고 우리가 호르몬도 만들어야 되고 근육도 만들어야 되는데 재료가 없으면은 애시당초 이게 시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 보통 하루에 한 60에서 70g 이상의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식단이에요. 그래서 네. 아침에 뭐 아몬드 밀크, 아 맛있죠? 네, 여기다가 림쉐이크 콩맛 이거 먹어요. 그러면 단백질 한 20g 먹고요. 올리브오일 시키시자 블루베리 15단. 이게 제가 이거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왜 먹으라고 하는 거냐면요. 일단 우리가 단백질이랑 이 지방, 이 올리브오일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위고비 알죠? 위고비. 네. 네, 그거 먹으면은 포만감이 되게 올라오잖아요. 그게 어쩔 때 나오는 호르몬이냐면은 단백질이랑 지방을 먹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고프다라는 거는 호르몬의 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이 사람이 탐욕스러워서 배고픈 게 아니라 이 배고픔의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배가 고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뷔페 가서 엄청나게 많이 먹으면은 그때 마침 내가 가장 좋아하는 뭐 등갈비를 봤어. 그래도 많이 못 먹잖아. 네. 한 입 먹으면은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아져서 그만 먹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때 여러분이 이미 이 GLP-1 같은 포만감의 호르몬이 올라와 있기 때문이에요. 아, 그럼 호르몬 때문에 저희가 배가 네. 고픈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뭐 살 빠지시는 분들이 막 의지가 대단해 이게 아니라 그냥 그분들은 호르몬이 배고픔의 호르몬은 낮고 배부름의 호르몬은 높은 상태로 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은비님 뭐 너무 말라 보이잖아요. 의지력이 대단한 걸 수도 있지만 그냥 호르몬 때문에 자기 편한 대로 드시지만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올리브오일을 같이 먹어주면은 이 포만감의 호르몬이 일단 나오고요. 위장관 운동도 느려져요. 거기에다가 좋은 지방산이 주는 항염증 효과는 뭐 그냥 뭐 보너스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같이 드시라는 거고요. 블루베리 15단. 뭐 제가 블루베리 농장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블루베리 먹으라는 거냐. 왜 15알인지도 아, 궁금해요. 15살은 가격적인 이슈 때문에. 아, 가격적인 이슈군요. 좀 더 드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100g 보통 하나 사면은 이게 시가에 따라 다르긴 한데 요즘은 좀 철이어서 되게 구체적이다. 괜찮긴 한데 굉장히 비싸요 블루베리가 솔직히. 그런데 왜 블루베리냐면은 이게 우리가 뭐 항산화 관련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뭐만 먹어도 다 항산화예요 사실. 보면은 뭐 당근을 먹어도 뭐 베타카로틴, 뭘 먹어도 뭐 비타민 C, 항산화 그러는데 이게 항산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뇌에 항산화 작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런데 이 항산화 물질 중에 뇌로 가려면은 BBB라는 이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는 걸 뚫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막 아무거나 주워 먹으니까 걔네가 뇌로 가면 안 되잖아요. 들켰다. 예. 그러니까 떨어진 거 주워 먹어도 돼요. 예, 왜냐면 다 이게 막아주니까. 네. 그래서 이 뇌로 갈 수 있는 항산화 물질 중에 뭐 흔히 알고 있는 게 뭐 포도에 있는 이제 물질이라든지 강황, 뭐 커리 같은 걸 들어있는 거, 그리고 이제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거든요. 뭐 녹차도 있지만. 그런데 그 중에 좀 우리가 섭취하기가 편한 이런 항산화 물질 중에 혈당도 좀 적고, 포도는 혈당을 너무 많이 올려요. 예. 아, 포도는 좀 별로고. 아, 그 포도는 먹으려면 껍질까지 드셔야 되는데, 좀 쉽지 않다. 아, 저기서 포도를 대체하려면 껍질까지 먹으면 돼요. 그런데 이 흔히 생각하시는 막 크고 달달한 거는 혈당을 진짜 많이 올려요, 포도가. 그래서 술로 만드는 거거든요, 와인으로. 그래서 블루베리 정도면 혈당도 별로 안 올리고 식이섬유량도 많고 안토시아닌이라는 이 항산화 물질이 또 뇌에도 가고, 그래서 우리의 뇌도 좀 이 노화를 억제해줄 수 있고 하니까 좋다. 그런데 좀 비싸요. 그 냉동 블루베리는 안 되나요? 좋죠. 괜찮아요? 냉동 블루베리 좋아요. 그건 좀 저렴하잖아요. 네, 냉동 블루베리가 가격 대비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오. 근데 이제 그거를 바로 먹으려면 좀 힘들어가지고 냉장실에 좀 놔두고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수고로움이 좀 있지만 하여튼 좋다. 그럼 아침을 이렇게 시작하면 네, 좋다. 나쁘지 않잖아요.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갸우뚱하시는데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점심은 이제 닭가슴살 냉채, 일단 닭고기 들어가죠. 현미밥.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미역 냉국. 여기에 또 미역이 또 좋아요. 여기다가
국반찬 그냥 우리가 가볍게 먹으면은 그냥 맛있는 한 끼가 돼요. 오. 네, 근데 이것도 굉장히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여러 다양한 식재료들이 많은 이런 한 끼가 되는 거고요. 저녁도 좀 헤비하게 먹고 싶잖아요. 네. 네, 연어 스테이크. 안 네? 헤비하대요. 뭐가 안 안 돼요? 헤비하대요. 아, 안 헤비해요? 저거는 헤비가 아니다. 아, 그래요? 아, 연어 스테이크가 근데 생각보다 이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은 계속 먹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생각보다 삼겹살이랑 연어는 먹다 보면은 질려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같은 지방이지만 아이스크림에 있는 지방은 이 당이랑 결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안에 뭐 대사적으로 안 좋은 걸 떠나서 이 단맛과 기름 맛이 같이 들어 있어가지고 이게 아주 매우 맛있는 어떤 음식이라는 어떤 그 분류가 또 있어요. 매우 자극적인 음식이라는. 그래서 게다가 소화흡수가 빠르고 그래서 아이스크림 계속 먹을 수 있지만 연어 스테이크요 가벼워 보인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먹다 보면 배불러요. 이거 우리가 언제 경험하냐면 소고기집 네. 소고기집 가면은 여러분 막 3인분 4인분 먹을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실제 시켜보면 어때요? 못 먹죠? 네. 느끼할 때가 2인분까지? 아 물론 그쵸. 소고기는 가격적인 허들도 있어요. 그래서 2인분 이상 안 시키는 것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여튼 생각보다 이 자연식품에서 지방이 많은 음식들이 연어, 돼지고기 약간 이런 거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못 먹어요 우리가. 그리고 심지어 연어 스테이크 제가 월요일에 가져온 이유가 오메가3가 되게 많아요. 네. 오메가3가 많다는 거는 우리를 조금 항염증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뜻이어가지고 월요일이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일주일 시작했으니까 그 시작으로 좀 몸을 좀 챙겨놓고 가기에 좋은 선택이다 라고 해서 연어 스테이크 넣었고요. 가지구이로 그 색깔이 약간 보라색인 게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오이 무침 같은 건 여름에 수분 보충하기에 오이만큼 또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이가 다양한 미네랄이랑 비타민 C 같은 것도 많은데 수분이 진짜 많아가지고 여름에 여러분들 두통을 조금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생각보다 탈수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오이로 좀 수분을 채워줘야 그쵸? 된다. 근데 이게 물로만 하는 것도 약간 전해질 불균형 같은 게 있어가지고 좀 전해질이 적당히 들어있는 어떤 수분이 많은 제품이 뭐가 있냐. 오이가 그래서 여름에 자꾸 두통 있고 이러신 분들한테는 두통 같은 걸 좀 줄여주는 데도 좋다. 네. 근데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좀 더 맛있는 걸 기대하실 것 같은데 일단 월요일의 시작이 조금 많은 분들이 이거는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선생님? 약간 당황하긴 했는데요. 네. 선생님도 느끼셨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럴까봐 면류를 가져왔어요. 오, 왜 이렇게 화요일에 면류를 있군요.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면류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면 너무 좋아요. 네, 일단 아침은 가볍게 시작합시다. 아침을 안 먹으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점심에 혈당이 엄청 올라요. 먹을 때. 아, 그러니까 그리고 점심을 폭식하게 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겹치는 거죠. 제가 좀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아침을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도 단백질 조금이라도 넣어줘야 네. 이게 점심에 식사량도 줄어드는데 같은 양을 먹어도요 혈당이 올라가는 정도가 낮아져요. 아, 그럼 저렇게 간단하게라도 아침을 꼭 먹어야 된다. 그쵸. 그게 훨씬 더 내 인내력을 적게 쓸 수 있어요. 호르몬적으로. 아하. 네. 그래서 그릭 요거트도 가당된 거 드시지 마시고 무가당. 네, 무가당으로 플레인 그릭 요거트 이거 단백질 한 뭐 저렴한 거 사도요 한 5g, 6g, 7g 들어있어요 단백질이.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그릭 요거트는 굉장히 좋다. 거기다가 하루 경과 같은 거 넣어주면은 이거는 건강식이죠. 그런데 약간 좀 심심하잖아요. 여러분들 약간 좀 당 땡겨 하시니까 과일 좀 넣어주는 거예요. 또 여름에 또 복숭아 얼마나 맛있어요. 복숭아 네. 너무 좋죠. 복숭아 말고 혹시 대체할 수 있는 과일 있나요? 아니면 저기에 블루베리를 좀 추가해도 될까요? 뭐 가정이 괜찮으시다면은 블루베리 한 14에서 15를 주고 네, 난 부담이 없다. 네. 하고 싶다. 뭐 골드 키위 하나도 좋아요. 골드 키위도 괜찮다. 네, 골드 키위도 너무 좋다.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것들도 네, 알려주셨습니다. 왜냐면 정말 이 단맛이 확 올라오면은 기분이 좀 좋아지긴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아침 나가요, 출근해요. 이제 하루 일을 하거나 공부합니다. 이제 점심에 이제 면류가 땡길 수가 있어요. 너무 땡겨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비빔국수는요 진짜 혈당을 많이 올리는데 문제가 1시간, 2시간 지나면 배가 고파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비빔국수 여러분이 먹잖아요. 혈당이 확 올랐다가
우리 몸에서 인슐린 호르몬이 확 올라와요. 그러니까 인슐린 호르몬이 엄청나게 올라오면서 혈당을 빠르게 떨어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빔국수가 가지고 있는 거는 다 이게 탄수화물 베이스랑 당류 베이스여가지고 올릴 수 있는 게 혈당밖에 없는데 그 올라간 혈당이 너무 빨리 떨어져 버리니까 이 혈당이 떨어지면은 우리의 뇌가 막 마음이 쫓겨요. 이거 뭐야? 이래가지고 먹으라는 신호를 굉장히 강하게 보내요. 스트레스 호르몬. 빨리 배가 고프구나. 네. 그래서 굉장히 배가 고파져요. 그래서 이 비빔국수를 드실 때는 저는 뭐라도 좀 고명에 이런 닭가슴살이라든지 아니면 편의점 들려가지고 계란 2개 까가지고 드시라. 그게 여러분의 식비를 아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저 비빔국수 먹잖아요. 들어가서 2시간 뒤에 엄청 비싼 과자 까먹고 있어요. 네, 맞아요. 막 음료수 사 먹거나. 진짜 금방 배고파요. 네, 진짜 너무 그냥 이게 배가 더 고파진다 어떻게 보면. 더 고파지는 네, 거구나.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안 먹고 그냥 쭉 있으면은 이 배고픔이라는 게 원래는 지속돼요. 왜냐면 네. 혈당이라는 건 우리 간이 계속 유지해주기 때문에 더 이상 배고파지지 않아요. 몇 시간이 지나도. 그런데 저렇게 한번 혈당 스파이크가 나오면은 이 이후에는 되게 그 호르몬적인 배고픔이 더해져가지고 좀 더 배고파져요. 강렬하게. 그래서 계란을? 네, 계란이나 뭐 닭가슴살 같은 거 올려서 드시고 메밀면이 조금 더 낫긴 해요. 뭐 그냥 밀면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게 메밀이 좀 더 단백질 함량이 많아가지고 밀면 먹고 싶은데. 밀면이 제일 안 좋아요. 맞아요. 부산 안 분들 돼요? 부산 밀면 맛있긴 한데 네, 너무 맛있잖아요. 부산 갔을 때 먹자. 부산에서만 먹자. 네, 부산 갔을 때 먹자. 여기 부산 분들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부산 갔을 때 먹자. 오, 네. 다행히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계란 한 개까지 먹어주시면은, 그러니까 한 끼 식사에서 우리가 단백질 한 20g 정도는 챙겨줘야 이게 이 이후 저녁까지 혈당이 좀 완만하게 유지가 되고 우리가 하루 필요한 단백질량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근손실이 없다. 이렇게 해서 점심 먹고 저녁. 저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콩국수. 근데 콩국수는 국물까지 좀 먹어줘야 돼요. 그니까요. 국물 네. 먹어도 되나요? 네, 콩국수는 오히려 국물까지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네, 콩국수가 생각보다 콩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박수가 나왔어요, 방금. 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콩국수는 이제 국물까지 먹잖아요. 단백질이 거의 한 25g, 30g. 진짜요? 계란 하나가 6g이에요. 단백질이. 그러니까 콩국수가 단백질 함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생각보다. 콩국수는 국물까지 먹어야 건강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면이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아요, 콩국수는. 그러니까 맛있는 면을 먹으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그게 있죠. 저는 목포 사람이어서 네. 콩국수에 설탕을 넣어 먹어요. 저도 설탕 넣어요. 네. 뭘 이렇게 놀라세요? 생각보다 설탕 괜찮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소금을 넣어 드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설탕을 넣어 드시는 분들은 이게 어쩔 수 없이 단순한 먹었기 때문에 네, 좀 아. 덜어주자. 네, 이 산책을 정도고. 해야 된다, 저렇게 햇살로 네, 강조까지 네. 해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내가 평소에 야식 같은 거를 좀 많이 먹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콩국수를 드셨으면은 단백질이 많았어도 이게 좀 이미 굉장히 소화된, 그러니까 좀 정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계란 하나 더 챙겨주시면은 진짜 야식 생각이 안 날 거예요. 네. 만약에 나면 어떡해요? 계란 하나 더 그렇게 드셔도 먹으면 돼요. 그러면 계란 먹으면 돼요? 왜냐면은 이 단백질 섭취량이 늘어나면은 실제 우리가 설문을 해봤을 때 야식에 대한 생각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오, 단백질만 채워줘도.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좀 일찍 주무시면 이게 가장 위험한 팩터는 늦게 자는 거긴 해요. 네. 저녁을 내가 6시에 먹었어. 새벽 2시까지 안 자. 그러면 당연히 배가 좀 고플 수 있죠. 당연히 고프죠. 네. 그런데 한 12시에 잔다 그러면은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주고 거기에 정말 내가 너무 그런다면 올리브오일부터 좀 드셔주시면은 이 오일이 빠져나가는 시간이 위장관에서 거의 4-5시간 동안 위에 머물러요. 오. 그래서 야식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야식 생각이 나는 거는 호르몬적인 영향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그거 진짜 막 없애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때 이제 배고픔의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때 뭔가 먹고 싶어지는 거여서 자기 몸을 좀 이해하면은 이렇게 의지가 필요 없다. 그럼 일단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걸 좀 정리하면은 한 끼에 단백질 20g 정도 채워주는 게 좋고, 그래서 하루에 단백질 7-80g만 채워줘도 야식 생각이 좀 덜 난다. 좋아요, 좋아요. 혹시 여기까지 해서 궁금하신 거 사람 별로 없으니까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뭐요? 소금 넣으면 식후 산책 안 해도 되나요? 그래도 하면 더 좋긴 하죠. 하면 더 왜냐면 좋다고 하네요. 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가장 좋은 건 먹는 거랑 활동이 연결된 게 진짜 좋아요. 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먹고 나서 혈당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탄수화물을 먹으니까. 그런데 그때 잠자잖아요. 그러면 그 혈당을 처리해줄 곳이 없어요. 아, 우리 몸이. 그래서 먹고 바로 자는 게. 그쵸. 그러면 다 어디로 가냐면은 그게 인슐린의 호르몬이 나오면서 지방이랑 내장 지방으로 다 저장이 돼요. 무조건. 그래서 제가 내장 지방이 좀 많은가 봐요. 아, 그래요? 네, 먹고 눕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걷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먹었던 혈당이 근육으로 분배가 돼요. 그러니까 먹은 에너지의 첫 번째 분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지방 저장되면은 우리 몸의 효율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장된 거를 꺼내 쓰는 게 어려워요. 네. 왜냐면 우리 근육이랑 간에는 다 포도당이 저장돼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활동을 하면은 첫 번째는 그 포도당을 꺼냈어요. 그러니까 지방은 그 다음에 꺼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밥 먹은 다음에 이 밥을 지갑이 아니라 은행에 계속 예금해 놓는. 근데 우리가 일상적인 활동을 계속 이 현금만 쓰니까 은행에 든 예금은 계속 안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자꾸 살이 안 빠지고 배만 고프지? 이런 악순환이 될 수가 있어요. 먹고 자꾸 주무시면. 그럼 먹은 만큼 좀 움직이는 게 정말 건강에 좋다. 먹고 나서 바로 움직여주는 게 가장 바로 움직여야 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 날 좀 마음에 네. 드셨나요? 질문 혹시? 네. 안녕하세요. 저 아까 전에 지방을 저장해 놓는다고 했는데 또 저희 살 잘 빼려면 오이를 먹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오일도 소화를 시켜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지방도 태우려면은 오이를 먹어주는 게 진짜 도움이 될지랑 그다음에 오일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식용유도 막 올리브유만 써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다른 오일 뭐 추천해 주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이는 먹으면요 살은 빠질 거예요.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왜냐면은 그 자체는 칼로리는 거의 없고요. 식이섬유가 대부분이어가지고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볼륨감으로 인해서 주는 포만감으로 다른 섭취량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갈증은 생각보다 우리한테 달달한 음료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켜요. 이게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남자 어른분들은 갈증 날 때 맥주 마시고 싶다. 여자분들은 달달한 음료 마시고 싶다. 이런 욕구가 되게 올라와서 오일은 먹어주는 건 좋아요. 그렇고 두 번째로 오일은 기본적으로는 뭐 올리브 오일이랑 아보카도 오일이 좋긴 하죠. 그 대사적으로 봤을 때 나머지 오일들은 뭐 중립적인 것 혹은 좀 추천하기 어려운 것들 위주여가지고 경제가 사장이 되신다면은 올리브 오일이 좀 아보카도는 너무 비싸고 올리브 경제적 오일이 사정이 대체적으로 중요한. 그러면은 올리브 오일 정도가 좋다. 그리고 수요일. 수요일입니다. 네. 수요일 아침은 한번 일반적인 다이어트 식단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거 한번 준비해봤어요. 아, 완전 다이어트 네. 식단인데요?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일주일에 하루 정도 그냥 먹어보는 것도 경험상 좋을 것 같아서 아, 한번 그럼 먹어봤어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저렇게 네. 있는 거 맞죠? 아, 진짜 전 너무 가혹하다 생각해요, 저거 솔직히. 너무 가혹해요. 네. 근데 생각보다 고구마가 맛있긴 해요. 네. 고구마에다가 뭐 저기다 우유 하나 건드리면 되겠다. 너무 약간 퍽퍽하니까. 네. 그래서 근데 고구마가 이게 좋기는 해요. 고구마 근데 기본적으로 약간 재밌는 게 이 고기류랑 고구마가 정확히 반대예요. 그리고 고기류는 100g에 단백질 20g 정도 들었다고 하거든요. 고구마류는 100g에 탄수화물 20g 정도 들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자연이 준 탄수화물을 섭취하기 위한 그런 이제 식품. 고구마. 네, 같은 건데 뭐 항산화물도 적당히 들어있고요. 껍질까지 먹으면 더 좋긴 해요. 그래서 너무 이 껍질 까는데 목숨 걸지 말아라. 대충 까고 먹어도 된다. 대충 까고 껍질 같이 드시면 될것 대충 까고 같습니다, 먹으면 여러분. 더 좋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계란을 같이 먹어줘야 해서 좋은 게 어쩔 수 없이 이게 뭐 복합 식이섬유고 식이섬유가 좀 파이버가 붙다고 해도 혈당을 굉장히 빨리 올려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아침 먹고 뛰어서 출근하시는 분 있어요? 직장까지 뛰어간다. 그쵸? 없잖아요. 없죠. 우리 다 자동차 타고 버스 타고 지하철 네. 타잖아요. 그러면 활동량이 아침에 우리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아침에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는 신체적인 어떤 일을 한다. 네. 난 뭐 달려서 출근을 한다거나 뭐 나가서 운동을 한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게 오히려 좋아요. 대사적으로. 아침에. 근데 우리가 보통 현대인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란 같이 먹어주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훨씬 더 이게 혈당 곡선이 완만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포만감이 오래 간다는 거고 토마토는 약간 좀 상큼하고 이제 안에 뭐
그 빨간색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뭐지? 그 라이코펜 같은 항산화 물질들이 있으니까 좀 기분 좋게 과일 하나 곁들여주자 라는 뜻으로 넣어놓은 거고요. 마무리 느낌으로 토마토를 마무리 넣으셨고. 느낌으로 해놓은 거고 점심입니다. 점심 여름에서는 평양냉면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냉면 뭐 많이 여름에 드시니까 하나 넣어봤는데 비빔냉면이랑 물냉면은 안 되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비냉은 대사적으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소스에 설탕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맛있게 만들려고. 그래서 비냉보다는 물냉이 낫고 네. 비냉이 물냉보다는 평냉이 낫고. 물냉과 평냉은 사실 좀 비슷하긴 해요. 오. 면 때문에 평냉이 조금 더 낫긴 해요. 메밀이 좀 많이 들어가요. 네. 평냉이.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평냉이나 이제 우리가 냉면 먹을 때 곁들일 게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만두. 그렇죠. 만두랑 수육이 있어요. 가격은 수육이 조금 더 비싸긴 합니다. 네. 그런데 수육이 더 낫다. 그러니까 오. 생각보다 만두는 탄수화물 베이스의 음식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평냉에 만두를 먹는다 그러면 탄수화물에 탄수화물을 먹는 약간 그런 느낌이 돼요. 그러면 수육이 낫다. 네, 그래서 포만감도 더 빨리 가서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여러분 또 간식거리 먹게 돼요. 결국 나의 어떤 식사의 총 그 지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어찌됐든 건강한 식단이긴 한데 간식을 또 안 먹기 위한 그런 식단들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게 결국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이게 여러 식품회사 기업들한테 돈 많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는 진짜. 것 같아요. 네, 그걸 좀 줄여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육을 드셔주시면은 이거 완전 단백질 베이스의 이제 식품이어가지고 사실 평냉이랑 같이 먹으면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밸런스도 맞고 포만감도 훨씬 더 오래 가니까 좋다라는 거예요. 좋다. 저녁 너무 좋다. 저녁은 한 번은 헤비하게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근데 이게 있어요. 그 헤비한 음식 삼겹살을 먹을 때 전 부탁이 소주 곁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약간 절대 안 된다 느낌인가요? 이게 위험해요. 오. 진짜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삼겹살의 장점이 뭐냐면은 지방이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못 먹어. 네. 포만감이 오래가고 그게 고열량 음식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호장치거든요. 근데 술을 먹잖아요. 위고비를 맞아도 이 배부름이 사라져요. 이 포만 중추의 억제가 풀려요. 술은. 그래서 술을 먹으면 더 안주가 많이 들어가는 그쵸. 게 그것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술은 기본적으로 우리 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블록 장치들을 해제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 좀 부끄러움이 없어지기도 하고 겁이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네. 배부름도 없어져. 네. 그래서 술이 안 된다. 네, 그래서- 배부름을 모르게 된다. 배부름을 못 느끼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술만 먹으면 안주도 되게 많이 먹지만 다 먹은 다음에 또 햄버거 먹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네, 베스킨라빈스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먹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약간 장르마다 나뉘는데 그게 이 배부름을 못 느끼게 하기 때문이에요. 술이. 그래서 술을 먹으면 네. 더 먹을 수 있게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삼겹살은 굉장히 고열량 음식이기 때문에 네. 이게 술이랑 같이 먹어버리면은 진짜 깜짝 놀랄 만큼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긴 한데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이런 그렇죠. 거. 근데 삼겹살 이게 가게 주인님들이 그 마케팅하면 되게 좋긴 하죠. 왜냐면 이분들이 술도 팔아주고 삼겹살도 많이 먹어주니까 그쵸. 이게 어떤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지만 다른 것도 더 많이 먹게 되고 라면도 시키고. 그쵸. 우리는 이제 대부분 구매자잖아요. 삼겹살집 사장님 혹시 계신가요? 혹시 계신가요? 네. 다행히도 그러니까, 또 안 계시는 거 다행히 같아요.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구매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현명하게 하기 위해서 술은 이때 마시지 말자라는 거고 근데 식이섬유를 같이 먹어주면 너무 좋아요. 깻잎이랑 상추. 근데 상추가 되게 맛있긴 한데요. 네. 상추로요. 제가 이제 계산해 본 적 있어요. 우리가 하루에 식이섬유 얼마나 필요하냐 그 한 25g 이 정도 추천되거든요. 근데 상추로 그거를 다 먹으려고 하면요. 제가 그때 계산해 봤었는데 한 150장, 200장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추가 굉장히 얇아서 그래요. 150장이요? 네, 얇아서 그래요. 얇아서. 아. 네, 근데 깻잎은 보시면 조금 더 두껍잖아요. 네.
케일은 되게 두꺼워요. 오. 그래서 이 식이섬유 공급원들도 이 두께에 따라서 식이섬유 양이 좀 다르다라는 게 있어서 깻잎 같이 먹어주면 영양소도 다르고 해서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 깻잎 같이 먹으면 좋다. 마늘 고추도 안에 뭐 캡사이신이나 알레닌이나 좋은 거 많으니까 같이 드시면 너무 좋다라는 거고. 밥 3분의 1 공기예요? 솔직히 아니, 저는- 한 공기 먹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삼겹살 먹었을 때 후식 냉면이나 밥을 솔직히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그 비난을 제가 너무 많이 마주해가지고 이제 좀 저도 합의한 게 친구들끼리 나눠 먹자. 아, 그러니까 밥 한 공기를? 맛보기 냉면을 시켜서 나눠 먹는 거. 아, 친구끼리 그 정도 나눠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 진짜 맛보기. 이게 진짜 큰 적도 아니고 이게. 네. 나눠 먹자. 그래서 밥도, 그러니까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고칼로리의 어떤 고열량의 음식을 먹었을 때 인슐린 서지가 있으면은 굉장히 저장하게 돼요, 우리 몸이. 기본 세팅이. 그러니까 지방을 에너지로 안 쓰게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탄수화물이 훨씬 에너지로 사용하기 좋은 영양소예요, 우리 몸이. 그래서 탄수화물이 같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애만 써요. 근데 여러분 뭐 저녁 먹은 다음에 러닝 할 거예요? 네. 안 할 거잖아요. 안 할 거잖아요. 집에 그냥 가실 거 아니에요. 맞는 그렇죠? 말이죠. 네. 그러면은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는 게 좋다. 근데 이게 갈망이 있으니까 생각보다 이것도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끝나고 먹잖아요. 삼겹살 다 먹고 먹잖아요. 한 20분 정도 시간이 흘러 있어요. 네. 밥이나 이 냉면을 식히기 전에. 근데 놀라운 게 이때는 우리 몸이 렙틴이라는 이 포만감의 호르몬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그 냉면을 먹을 때 맛은 있는데 계속 먹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오. 생각보다 그래요. 근데 그 맛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맛보기 냉면도 솔직히 좀 많아요. 네, 이거를 이렇게 갸우뚱하지 마시고, 네, 이거를 절반씩만 나눠 드셔도 생각보다 만족감이 있다. 한번 해보세요. 네. 근데 잠깐만요. 쌈장 좀 같이 먹어도 될까요? 적당히. 적당히, 모든 적당히가 일단 좋네요. 저도 뭐 해 먹으니까 쌈장을. 그쵸? 또 없으면 소절한 느낌이 맞아요. 있어가지고 깻잎에 넣으니까 기본적으로 쌈장을 먹는다는 거는 그래도 쌈을 해 먹는다는 뜻이니까 네. 그 정도는 괜찮다. 깻잎에다가. 네, 좋아요. 이 정도면 괜찮다. 케일도 매우 좋아요. 케일. 케일도 너무 좋다. 네. 자, 목요일입니다. 오, 목요일 좀 좋은데요? 점심이? 제육볶음도 안 넣으면 섭할 것 같아가지고 이게 오늘 좀 천천히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수요일 식단 괜찮았나요, 여러분? 삼겹살 괜찮았죠? 오, 삼겹살 좋아. 목요일. 자, 목요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침은 좀 간단하게 가되 단백질을 챙겨주는 식단인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유, 뭐 칼슘 좋죠. 그러니까 뭐 볼때사학회에서도 하루 한 잔 정도의 우유는 대부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먹으면 속 불편하다 이런 사람들은 뭐 이제 락토 프리 우유라든지 아니면 아몬드 밀크. 근데 그건 있어요. 그 락토 프리 밀크 있잖아요. 무당 제거 우유. 사실 그게 무당 분해 우유거든요, 정확히는. 그래서 먹으면 되게 달아요. 아, 오히려 그렇구나. 왜냐면 그게 무당이 사실 좀 덜 달거든요. 네. 맛이 설탕이 한 3분의 1 정도의 그 당도를 가지고 있던가? 하여튼 덜 단데 그걸 분해시켜 먹으면 사실 흡수는 더 빨라지고 맛은 더 달아가지고 그래요? 대사적으로는 무당보 그냥 우유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좋을 건 별로 없어요. 아, 흡수가 그래요? 빨라지니까. 네. 맛도 너무 달고. 전 몰랐던 사실이네요. 네, 그렇게 있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단백질 쉐이크를 먹을 때 올리브유를 같이 먹는 거는 굉장히 우리 몸에 에너지 공급 측면이나 포뮬라 측면에서 좋다라는 거고, 골드키위 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과일 하나 곁들여주는 거 너무 좋다라는 거고요. 자, 점심 제육볶음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네. 좋아하죠. 저거는 그래서-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좋아하죠. 근데 저는 제육볶음집 중에서도 그 쌈을 주는 데가 있어요. 쌈. 네, 상추 쌈을 주는 데가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런 데를 더 추천하고, 근데 그것도 있어요. 제가 이거 해봤는데 상추 쌈을 제육볶음 할 때 제가 그거 한번 썼는데 쌈장을 넣는 것과 안 넣는 것이 큰 차이가 사실 없어요. 어, 진짜요? 네. 너무 좋으셨어요. 먹었을 때. 네. 그런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쌈장을 넣는데 네. 사실 맛에 큰 차이가 없다는 건 왜냐면 제육볶음에 들어가는 소스랑 쌈장이 비슷해요. 아. 그러니까 제육볶음의 단점이 설탕이 되게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네. 설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혈당을 되게 많이 올리거든요. 그래서 쌈장은 좀 전 덜하는 게, 제한하는 게 좋다. 그리고 쌈을 해먹는 이유도 그나마 이 식이섬유가 같이 들어가면은 혈당이 흡수가 좀 느려져요. 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쌈을 해먹는 게 좋고, 그리고 밥은 가능하면은 이제 좀 복합탄수화. 네.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이게 제육 파는 데가 백미밖에 안 팔아요. 흰쌀밥밖에 없긴 해요. 흰쌀밥을 먹으면 맛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좀 걸으셔야 돼요. 아, 거기를 걸러요, 그냥? 아니 뭐 다 끝나고 아니, 그 가게를 어슬렁거리면은 사장님한테 제재당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거는 좀 문제가 되고 네. 이제 여름 너무 더워 지금은 또 네. 그래서 좀 실내를 한 이제 한 2, 30분 좀 걸어 다니시거나 걷는 곳이 좀 적당치 않다 그러면은 사실 스쿼트 한 20개 정도만 해줘도 굉장히 달라져요 대사적으로. 바로요? 밥 먹고 바로? 밥 먹고 한 시간 됐을 때 한 뭐 30분 이내로 1시간 이내로 언제든지 20개 정도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20개 정도라도요. 이게 우리 몸이 되게 재밌는 게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가장 커요.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투자는 안 하던 사람이 20개 하는 거예요. 근데 20개에서 뭐 50개가 되는 것에 어떤 그 이득이 올라가는 거는 네. 안 하던 사람이 20개 하는 거에 비하면 비교할 바가 못 돼요. 정말요? 네, 압도적으로 안 하던 사람이 20개 하면 좋아요. 진짜. 그럼 아예 안 하고 계셨던 분들은 그냥 먹고 20개라도 하는 게 훨씬 건강이 좋아지는 방법이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양치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저녁에 한 번만 양치하면은 그래도 치아를 지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 느낌이에요. 아, 그 네, 정도구나. 양치 하루에 한 번만 하자. 이 정도 느낌. 네. 이 정도 느낌으로 크네요. 네, 스쿼트 해주시면은 진짜 너무 좋다라는 거고 저녁은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는 광어를 먹을 때는 그래도 소주를 드실 수 있어요. 아, 광어를 먹을 땐 소주가 괜찮고 네. 삼겹살일 땐 안 되고. 물론 가격적인 허들이 좀 더 있기도 합니다. 네네. 광어는 기본적으로 한 번에 삼겹살은 1인분씩 추가 가능하지만 네. 광어는 추가에 그게 좀 크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취했어도 쉽게 이게 광어를 더 달라고 하기 좀 힘든 것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광어가 굉장히 그 단백질 함량은 높고 이게 단백질 함량에 비해서 지방은 거의 없기 때문에 칼로리 별로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뭐 간장에 찍어 먹고 뭐 이제 와사비에 찍어 먹고 쌈도 해 먹을 수 있고 다양하게 이제 좀 먹을 수가 있어서 이게 뭐 목요일 정도 됐으니까 이제 뭐 친구들하고 또 가족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소주 그런데 한 반병 정도 그 반병인 기준이 왜 저렇게 정해진 건지도 궁금해요. 이게 보통 이제 WHO나 이런 데서 알코올량으로 섭취 기준을 좀 정해놓은 게 있어요. 이 네. 정도까지. 근데 먹고 내가 얼굴이 막 빨개지고 너무 고통스럽다. 그럼 네. 더 적게 드셔도 됩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한 3분의 1병에서 한 반병, 남성분들은 한 반병 정도가 적정 음주량이라고 하고요. 음주와 음주는 한 3일 정도는 띄워놓으라고 돼 있어요. 아, 그래서 목요일 날 마셨으면은 이제 일요일 날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렇게 토일이 아니라 네, 차라리 중간에 한 번 마시고 뭐 토요일이나 금요일에 마시는 게 낫다. 매일 진짜 조금씩 먹는 것보다 와우. 3일을 건너뛰는 게 훨씬 나은 훨씬 거죠. 낫죠. 네, 매일 먹는 게 제일 낫죠. 네, 왜냐면 생각보다 알코올은요 되게 강력한 케미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코올을 좋아하는 거, 니코틴을 좋아하는 거 다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담배를 하루에 한 가지씩 매일 피는 것과 네. 3일에 한 번 똑같이 피는 것. 근데 이게 중독이 되려면은 그 케미컬이 자주 들어오면 좋아요. 아, 그래서 매일 먹게 되면은 그 양이 정말 자연스럽게 늘어나거든요. 매일 조금씩은 훨씬 안 좋죠. 네, 중독이 3일 되게 정도는 뛰어야겠다. 네, 뛰어넘는 게 좋다. 그리고 즐거움의 침묵. 우리가 술 먹는 게 즐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것도 그 양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즐거움이 감소하기 때문에 아, 매일 먹으면 그래서 양이 늘어나니까. 네, 그래서 3일이나 이렇게 간격을 놓고 먹으면은 양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틀 지났으니까 한번 질문 살짝 받아볼까요? 혹시 좋아요. 궁금한 점 있으면? 왜냐면 나올 때마다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수요일 목요일 식당에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있어요. 네. 네, 마이크를 가져다 주시고요. 제가 그 요즘에 좀 살이 빠져서 그 위장이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먹는 양이 많지 않은데 술을 마셔주면 좀 도움이 되나요? 많이 먹는데. 굉장히 재밌는 질문인데요. 진짜 신박하고 네. 저걸 반대로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오히려 살을 내가 찌우고 싶다면은 복합탄수화물을 규칙적으로 먹어주라고 해요. 그래서 인슐린 호르몬이 좀 지속적으로 약간 유지되는 상태. 그래서 단백질과 복합탄수화물을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눠서 먹어서 인슐린 농도가 올라가면은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 먹어도요. 재밌는 게 환자들이 인슐린 맞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살이 쪄요. 똑같이 먹는데. 왜냐면 그 에너지가 들어오잖아요. 500kcal 들어온다. 그럼 우리의 몸은 이 500kcal를 그냥 생각 없이 쓰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뭐 열을 만드는 데 쓰고, 어느 정도는 뭐 내 몸을 구성하는 데 쓰고, 어느 정도는 뭐 저장해 놓고, 이 분배를 결정해서 되는 건데, 인슐린이 올라가게 되면은 저장 쪽으로 그 분배의 어떤 그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게 되고, 실제로 그 배고픔도 좀 올라와요. 인슐린이 올라와 있으면. 복합탄수화물을 좀 꾸준히 먹는 게 복합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좀 꾸준히, 그러니까 스파이크가 치게 하지 마시고 꾸준히 이렇게 올라와서 유지되는 상태를 만들면 살은 무조건 찐다. 근데 술을 먹어서 늘리시지 말고요. 네, 술은 위험해요. 이게 인슐린 저항성 같은 거 오히려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내장 지방 위주로 찌게 할 수 있어요. 네, 대사적으로 안 좋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혹시 또 한 분만 더 질문 있으시면 네.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게요. 되게 심각한 질문이 일단 나왔었어요. 이건 식단보다는 제가 간헐적 단식을 해봐서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봤는데 이게 과연 몸에 좋은 건지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몸에 괜찮냐? 간헐적 단식은 두 가지를 보시면 괜찮아요. 첫 번째는 근육량이 많냐, 내가. 네, 왜냐면 근육이 좀 빠지거든요. 근육량이 많냐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단식이 끝난 다음에 먹는 식사의 퀄리티가 좋냐. 그러니까 이게 내가 굶었다가 케이크랑 막 진짜 막 제육볶음에다가 막 삼겹살에 막 술 해가지고 진짜 왕창 때려 먹어야지 이러면은 건 이제 간헐적 폭식인 거잖아요, 이거는. 간헐적 폭식이죠. 네, 그러면은 굉장히 식생활이 뒤틀릴 수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간헐적 단식을 한다면은 이 식사의 퀄리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어떤 분배와 식이섬유. 그 어려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보다 매일 먹어야 되는 영양소의 총량이 있어요. 식이섬유나 단백질과 뭐 좋은 지방에. 근데 간헐적 단식은 식사의 어떤 시간이나 양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를 다 맞추기가 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맞아요. 좀 영양적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훨씬 좋긴 해요. 그러면 자리에 앉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간헐적 단식을 하고 그 시간 안에 저 식단을 다 먹으면 어때요? 좋죠,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왜냐면 나름 식이섬유랑 지금 뭐 대충 짠 것 같아 보여도 네, 그 단백질량이랑 지방량을 좀 계산한 걸 소주는 빼셔도 됩니다. 소주는 소주는 빼고. 영양학적으로 제가 넣은 건 아니어서. 네. 그리고 질문하신 분들 티셔츠 사이즈 맞으시는 거 하나씩 질문을 하면 선물을 보내드리는군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금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금요일입니다. 제가 낫도 사실 좋아해요. 낫도 맛있죠. 한 번 정도는 넣어봤으면 해가지고 넣었습니다. 낫도 사실 너무 좋거든요. 청국장 비슷한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약간 이 발효된 식품들, 거기에 심지어 콩이야. 너무 좋죠.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게 맛에 대한 좀 허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충 나가서 편의점 가시면은 그 낫또 파는 거 한번 그냥 간장이랑 와사비 넣어서 한번 드셔보시고요. 잘 저어가지고 그게 난 좀 불편하다 그러면은 밥에 얹어 드셔보시거나 아니면은 순두부 같은 거에 넣어 먹을 수도 있어요. 김을 싸 먹거나. 저도 그냥 낫또를 좋아하긴 해가지고. 장수하시겠다. 장사예요? 좋네요. 네, 왜냐면 생각보다 굉장히 이게 정말 단백질도 많고 식이섬유도 많고 좋은 미량 영양소도 많아서 굉장히 좋은 한 끼. 그리고 그러니까 냉장고에 넣어놓고 근데 우리 가끔씩 밤에 진짜 잠이 좀 안 오거나 그래가지고 야식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냉장고를 열었을 때 뭐가 있느냐가 생각보다 우리가 먹는 걸 많이 결정해요. 그래서 저는 집 냉장고에 그냥 과일이나 과일이 좋죠. 과자나 이런 음료 같은 거는 놔두지 말라고 하거든요. 아예. 네, 얼마나 좋아. 안 사니까 돈도 아끼고. 네, 그러니까 그거 참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과자 사놓으면은 결국 내가 다 먹어요. 그거 안 사고 블루베리 사면 되겠다. 그러니까 근데 블루베리 좀 비싸니까 낫또 같은 거는 좀 넣어 놓잖아요. 낫또나 그릭 요거트 같은 거는 밤에 간단하게 먹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낫또를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괜찮아요. 밤에 약간 땡겼어, 문을 열었어, 낫또밖에 없어, 먹고 싶지 않아. 그럼 물을 마시고 그냥 자요. 네.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나또를 넣어둬라. 네, 라또 같은 거 넣어두시면은 좋다. 네, 괜찮아요. 그런 이유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여기서 포만감을 좀 더 주거나 이제 탄수화물 그래도 하루에 한 50에서 100g은 들어가주는 게 어떤 우리의 근육 유지. 그러니까 이게 탄수화물이 너무 오랜 시간 안 들어가면은요 문제가 그거예요. 인슐린이 너무 없으면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분해가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아예 없으면은 근분해가 빨라져요. 그렇구나. 어느 정도 탄수화물을 그래서 섭취를 꼭 해야 되는 그렇죠. 거구나. 그리고 실제 우리의 뇌가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가 조금 올라가요. 탄수화물이 없으면은 우리의 뇌가 이제 뭐 지방대사를 통해서 뭐 케톤이라는 거를 뭐 이렇게 유도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까지 가지도 않고 그냥 스트레스 호르몬을 통해서 간에서 이제 혈당을 뽑아 쓰거든요. 오. 근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야 이 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실제 사람이 좀 성격이 안 좋아져요. 아, 진짜구나. 탄수화물 안 먹으면. 그래서 복합 탄수화물을 좀 먹어주자. 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이걸 위해서 음료라든지 뭐 젤리가 과자나 먹어버린다. 그러면 혈당이 쑥 올랐다가 쑥 떨어지니까 1시간 반 뒤에 더 나쁜 사람이 돼. 진짜. 진짜요? 진짜 더 나쁜 사람이 돼. 그러니까 먹어줘야 돼, 탄수화물. 네, 복합 탄수화물. 복합 탄수화물. 네, 음료 같은 거 드시지 마시고. 네.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아침을 먹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뭔가 찌개를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차돌 된장찌개 네. 진짜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찌개류, 된장찌개도 괜찮긴 한데 이제 단백질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이제 차돌 좀 들어가면 이게 또 지방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만감이 되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찌개류의 단점이 나트륨 섭취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많이 먹을 수 있다라는 것과 이 나트륨 섭취 때문에 나트륨이 과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있는데 이때 그런데 이제 채소쌈 같은 거, 그러니까 녹합생 채소 있죠. 여러분 보이는 뭐 시금치라든지 뭐든지 녹색인 것들 보통 여기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칼륨을 많이 먹으면은 여러분들이 나트륨을 많이 먹었어도 소금 많이 먹어도요 다 소변으로 배설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콩팥이 다 상쇄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먹을 때 약간 뭐 된장찌개 먹으러 갔으면은 시금치